네, 안녕하십니까. 철도차량 운전규칙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관리 잘 하길 바랍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는 열차가 운행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배웠습니다. 도시철도 운전규칙과 마찬가지로 철도차량 운전규칙도 제가 계속 외우는 방법을 만들고 최대한 쉽게 전달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외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추천드리는 건 백지를 한 장 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이게 10개가 넘어가면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운전규칙과 철도차량 운전규칙 중복되는 조항들은 항상 비교하면서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철도차량 운전규칙 조항이 도시철도 운전규칙 문제에서 나온다거나 도시철도 운전규칙 조항들이 철도차량 운전규칙 문제에서 나오면 그 조항이 맞던 틀리던 간에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이 부분 잘 유념하셔서 비교하셔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31조 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철도 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거장 외에서 열차가 정차하여 구원열차를 요구하였거나 구원열차 운전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도 사고 등이 확대될 염려가 있는 경우, 응급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정거장이 있고 정거장과 정거장을 잇는 철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에서 열차가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고장 열차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최대한 가까운 역에서 구원열차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열차가 온다는 통보가 있거나 아니면 구원열차를 요구한 순간부터는 지금 고장열차는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철도사고 등이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열차가 온다는 통보를 받으면 고장열차는 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당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당해란 말은 바로 그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당해 열차란 말은 정거장 외에서 정차한 고장 열차를 말합니다. 정거장 외 대신 정거장 내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철도 사고 대신 철도 준사고 라는 말도 잘 나옵니다. 철도 사고와 철도 준사고의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도 종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열차나 철도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원열차의 운전 업무 종사자와 관제 업무 종사자 또는 운전 취급 담당자에게 그 이동 내용과 이동 사유를 통보하고 열차의 방어를 위한 정지 수신호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가 저번에 2강에서 철도 종사자 7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철도 종사자 7명은 종, 보, 승, 연관, 담,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운전 업무 종사자, 운전 업무 보조자, 여객, 승무원, 철도 차량을 연결, 분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관제 업무 종사자, 운전 취급 담당자,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장치로 입판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철도 종사자 같은 경우는 이 7명이 되었고 안전관리 체계에 해당되는 철도 종사자로는 얘와 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안전관리 체계 관련된 3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차를 탑승해야 되는 철도 종사자가 있었는데 그게 운전 업무 종사자와 여객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 종사자는 운전 업무 종사자 그리고 여객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열차와 관련된 철도 종사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열차와 관련된 철도 종사자는 운전 업무 종사자, 관제 업무 종사자, 그리고 운전 취급 담당자입니다. 운전 업무 종사자와 관제 업무 종사자, 그리고 운전 취급 담당자, 이 세 사람입니다. 만약에
구원열차 요구 이동금지 조항에 운전업무 종사자, 관제업무 종사자, 그리고 운전취급 담당자를 제외한 운전업무 보조자라던가 여객 승무원 같은 다른 철도 종사자가 오게 되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한테 이동 내용과 이동 사유를 통보하게 됩니다. 저는 얘 같은 경우는 순서를 바꿔서 4, 네를 통보한다고 그냥 읽고 넘어갔습니다. 4, 네라고 하면 이동 사유, 이동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지 수신호 같은 경우는 정지 전호라거나 정지 표지로 자주 나옵니다. 정지 수신호, 손으로 하는 신호를 취하면 됩니다. 제32조 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소화의 조치를 하고 여객을 대피시키거나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다른 차량에서 격리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교량 또는 터널 아닌 경우에는 우선 철도 차량을 교량 또는 터널 밖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 구간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역 또는 지하 구간 밖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첫 번째 조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속히라는 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소화의 조치를 하고 그리고 여객을 대피시키거나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다른 차량에서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됩니다. 첫 번째로 소화의 조치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여객을 대피시키거나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다른 차량에서 격리시키고 소화의 조치를 한다 라고 해서 소화의 조치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처럼 선택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니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속히 해야 될 건 소화의 조치입니다. 두 번째 조항은 교량 또는 터널 아닌 경우에는 밖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에 지하 구간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역 또는 지하 구간 밖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교량 또는 터널 아닌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역 또는 지하 구간 밖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자주 나옵니다. 제가 아까 형광펜을 친 얘와 얘 그리고 얘와 얘가 있으면 색깔이 같아야 되는데 교량 또는 터널 아닌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역으로 운전한다 라고 낸다거나 아니면 지하 구간인 경우에는 교량 또는 터널 밖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섞어서 내는 겁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32조의 2. 열차를 무인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철도 운영자들이 지정한 철도 종사자는 차량을 차고에서 출고하기 전 또는 무인운전 구간으로 진입하기 전에 운전 방식을 무인운전 모드로 전환하고 관제 업무 종사자로부터 무인운전 기능을 확인받을 것. 관제 업무 종사자는 열차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관제 업무 종사자는 열차가 정거장의 정지선을 지나쳐서 정차한 경우 다음 항목의 조치를 할 것. 이제 무인운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인운전과 관련된 철도 종사자는 관제 업무 종사자 뿐입니다. 1항도 관제 업무 종사자, 2항도 관제 업무 종사자, 3항도 관제 업무 종사자입니다. 위에 설명드렸던 철도 종사자 7인으로 다시 가서 설명을 드리면 관제 업무 종사자만이 무인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관제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6명은 무인운전에는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인운전 모드로 전환할 때는 차고에서 출고한 후 또는 무인운전 구간으로 진입한 후가 아닙니다. 항상 전에 운전 방식을 무인운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항의 관제 업무 종사자는 열차가 정거장의 정지선을 지나쳐서 정차한 경우 다음 항목에 조치를 할 것. 첫 번째는 후속 열차의 해당 정거장 진입 차단입니다. 철도 운영자들이 지정한 철도 종사자를 해당 열차에 탑승시켜 수동으로 열차를 정지선으로 이동, 나목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열차를 다음 정거장으로 재출발. 철도 운영자들은 여객의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하고 시스템 고장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정거장 등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거나 순회하도록 할 것. 여기서는 해당 정거장 말고 다음 정거장 이라고 잘 나옵니다. 나항은 수동 대신 자동으로 잘 나옵니다. 철도 종사자가 해당 열차에 탑승해서 운전대를 개방하고 직접 수동으로 열차를 정지선으로 이동시키는 내용입니다. 사항 네 번째 조항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 대신 순회 요원 혹은 역 직원, 영무원 등으로 잘 나옵니다. 33조 특수목적 열차의 운전. 철도 운영자 등은 특수한 목적으로 열차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목적 열차의 운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서도 당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옆장에서는 당해의 뜻이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당해가 해당 해를 의미합니다. 즉 바로 그 해 특수목적의 운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입니다. 여기서는 당해 말고 다음 해, 다음 연도로 잘 나옵니다. 당해는 해당 해라는 뜻입니다. 제34조 열차의 운전속도. 열차는 선로 및 전차선로의 상태, 차량의 성능, 운전 방법, 신호의 조건 등에 따라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철도 운영자들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로의 노선별 및 차량의 종류별로 열차의 최고 속도를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선로에 대하여는 선로의 굴곡의 정도 및 선로 전환기의 종류와 구조, 전차선에 대하여는 가설 방법별 제한 속도. 여기 운전속도 파트에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도시 차량 운전 규칙 같은 경우는 열차 등의 특성, 선로 및 전차 선로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열차의 운전 속도를 정하여야 됐습니다. 반면에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은 선로 및 전차 선로의 상태, 차량의 성능, 운전 방법, 신호의 조건입니다. 즉 도시철도 운전 규칙의 운전 속도 조항이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의 운전의 속도 조항에 오면 틀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열차 등의 특성, 선로 및 전차 선로의 구조와 강도라는 말이 이쪽으로 오면 틀리게 됩니다. 도교와 비교를 하셔서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선, 성능, 방, 조입니다. 전은 전자선로를 말하고 선은 선로를 말합니다. 성능은 차량의 성능을 말하고 방은 운전 방법, 조는 신호의 조건을 말합니다. 전선, 성능, 방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 열차의 성능이란 말이 온다거나 여기에 구조 또는 강도란 말이 오면 틀리게 됩니다. 또한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속도 같은 말이 오면 틀리게 됩니다.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항 같은 경우도 철도 차량 운전규칙 같은 경우는 제동거리 및 열차 등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철도 차량 운전규칙 같은 경우는 선로의 굴곡의 정도, 선로 전환기의 종류와 구조, 가설 방법별 제한 속도라고 해서 철도 차량 규칙과 도시철도 운전 규칙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선로의 굴곡의 정도, 선로 전환기의 구종이라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5조 운전 방법 등에 대한 속도 제한. 철도 운영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 제한 속도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저번 시간까지 저희는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서 동력차의 연결 위치,
열차의 운전 위치, 열차의 운전 방향 지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할 것은 운전 방법 등에 대한 속도 제한입니다. 그 전에 도교에서 속도 제한과 관련된 조항에는 서행 차선 대신 추퇴자영 이라는 문자로 쉽게 외웠습니다. 같은 속도 제한인데 철도 차량 운전 규칙과 도시철도 규칙은 조금 다릅니다.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의 속도 제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외우냐면 추, 퇴, 무, 서, 수, 지, 입대, 전이라고 외웁니다.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추퇴무 같은 경우는 많이 봤듯이 추진운전, 그리고 투행운전, 무인운전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추진운전, 투행운전, 무인운전 셋 다 일반적으로 운전 업무 종사자, 즉 기관사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열차는 아니라서 속도 제한이 걸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퇴무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예요. 서 같은 경우는 서행운전 현시 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수 같은 경우는 수신호 현시 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지는 지령운전을 하는 경우, 입은 입환 운전을 하는 경우, 대는 쇠정되지 않은 선로 전환기를 대향으로 운전하는 경우, 전은 전령법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추퇴무 서수지 입대 전이란 문자를 외워두시면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의 속도 제한도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행 신호 현시 구간에서 서행 신호 말고 서행 전호, 서행 표지라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철도 신호는 신, 전, 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행 신호 현시 구간을 운전하는 경우만입니다. 두 번째 조항은 열차의 맨 뒤에서 제어한다거나 제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3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조항 같은 경우는 대향과 배향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데 어차피 나중에 배우셔야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향 같은 경우는 한 길이 두 개의 길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걸 대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향이 있습니다. 배향은 두 개의 길이 하나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열차의 진행 방향은 이쪽입니다. 대향 같은 경우는 열차가 가다가 이렇게 갈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선로 전환기가 쇠정되어 있지 않다면 탈선의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배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든 간에 가려는 선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로 전환기가 쇠정되어 있지 않던 아니면 쇠정되어 있던 간에 그냥 선로를 따라서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향 같은 경우는 탈선의 위험이 없습니다. 탈선의 위험이 있는 건 대향입니다. 여기까지가 대향과 배향의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당연히 탈선의 위험이 있으므로 속도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배향 같은 경우는 탈선의 위험이 없으므로 속도 제한이 없어도 됩니다. 4번 조항으로 다시 넘어가서 쇠정되지 않은 선로 전환기라고 했는데 쇠정된 선로 전환기를 배향으로 운전하는 경우라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대향 같은 경우는 탈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선로 전환기를 항상 쇠정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쇠정되어 있지 않은 선로 전환기인 경우에는 속도 제한이 필요합니다. 5항 입환 운전, 6항 전령법, 7항 수신호,
지령 운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무인운전 구간에서 운전 업무 종사자가 탑승하여 운전하는 경우인데 운전 업무 종사자 대신 관제 업무 종사자라거나 아니면 여객 승무원은 틀린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태무 서수지 입대 전 이란 말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제36조 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 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그 현시 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 같은 경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2조 수신호에 의하여 정지 신호의 현시가 있는 경우, 신호기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정지가 불가능한 거리에서 정지 신호의 현시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 폐색 신호기의 정지 신호 현시 중이라도 운전 속도의 제한 등 안전 조치에 따라 서행하여 그 현시 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3항 서행 허용 표지를 추가하여 부설한 자동 폐색 신호기가 정지 신호를 현시하는 때에는 정지 신호 현시 중이라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운전 속도의 제한 등 안전 조치에 따라 서행하여 그 현시 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다. 36조는 정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지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진행, 서행 순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지 신호가 현시되면 열차는 그 정지 신호를 넘어서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신호 또는 정지가 불가능한 거리에서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정지 신호 대신 서행 신호라고 많이 나오고 사망에서도 서행 신호로 자주 나옵니다. 정지 신호가 현시되면 정지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지 신호가 현시되더라도 그 정지 신호를 넘어서 서행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동 폐색 신호기의 정지 신호에 따라서 정지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서행이 가능하다라는 서행 허용 표지가 추가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서행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와서 자동 폐색 신호기의 서행 신호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자동 폐색기의 정지 신호에 의하여 정지한 열차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진행할 수 있다를 진행할 수 없다로 선택지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36조를 정리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정지 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그 현시 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수신호에 의하여 정지 신호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정지 불가능한 거리에 정지 신호가 있는 경우는 그 현시 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폐색 신호기의 정지 신호에 의하여 정지를 했거나 서행 허용 표시를 추가하여 부설한 자동 폐색 신호기가 정지 신호를 가리킬 경우에는 서행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철도 차량 운전 규칙 5번째 강의였습니다. 오늘 배웠던 속도 제한, 추태무, 서수지 입대 전 이란 문자를 잘 외워두시고 그 외에 시험에 자주 틀리게 나오는 선택지 또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